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며 중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의무를 저버리고 헌정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라는 속보입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 사건에서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잠시 뒤에 최후 진술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대한 의견을 또 밝힐 예정인데요. 이 전 장관 재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백유빈 기자. 네, 내란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요.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켜 포고령을 실현하고 계엄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윤재 특검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결심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요.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하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한다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최후 진술은 잠시 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도 오늘 본격 시작됐죠.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냈다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2024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내용인데요. 피고인 3명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일부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 절차는 잠시 중단됐는데요. 변호인단은 어떠한 증거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공소장만 제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결정은 다른 재판부가 하게 되는데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바로 기각하는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이 중지되는 만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신속히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내란 사건의 1심 재판부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했다면서요. 네, 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란과 외환 사건 재판을 위한 재판부를 2개 이상 두고 판사회의를 통해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는데요. 법원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에 대비해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서 열기로 했습니다. 2심 재판을 맡을 서울고등법원도 오는 15일에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 무력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선고는 다음 달 12일에 나옵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변론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회 재판이 또 하나 마무리된 겁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하며 한 전 총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12.3 비상계엄을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을 향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무를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마지막 피고인 신문과 최후 진술에서 다시 한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를 원천 차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며 두 일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 전 장관의 결심은 장시간 공방 끝에 오후 6시를 넘어서 종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오후 2시를 선고 기일로 잡았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